안녕하세요. 프로지오입니다. 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청약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저도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들어보고 한번 신청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결국 혼자 찾아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영상 만들고 올리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설프고 미숙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21년 사전청약은 7월에 1차 지구, 10월에 2차 지구 접수가 되었고요. 11월 18일에 3차 지구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이전 사전청약을 지나치셨거나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 이 영상 보시고 3차에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만든 자료라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사전청약 신청하시기 전에는 꼭 모집 공고는 한번 숙지하시고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여기와 같고요.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위한 청약제도 다들 아시잖아요.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는 청약을 미리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며 본청약 신청 시 당첨이 확정됩니다.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 본청약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사전청약 필수 웹사이트 세 군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사전청약 KR, 사전청약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트고요. 3기 신도시 KR,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웹사이트고요. 여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하셔서 청약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여기는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사전청약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용하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세요. 물론 만 65세 이상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은 현장에서 접수하실 수 있지만 원칙은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집 공고일 이후 자격을 변경하시는 거는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있어요. 근데 모집 공고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하시고 신청하시려고 해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모집 공고의 기준인 거 확인하시고 모집 공고 이전에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차수 지구 중복 신청 불가해요. 3차 지구 신청을 여러 군데 못 하세요, 한 분이. 그 다른 가족 배우자분께서도 남편이 하고 배우자가 또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도 인정 안 돼요. 다만 특별공급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신 본인이 동일지구 동일블럭에 한해서 1회 일반 공급 신청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양주 왕숙 A1블럭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했으면 남양주 왕숙 A1블럭에 일반 공급 신청이 한 번 더 가능한 거예요. 신청하신 평형은 틀리셔도 상관없지만 꼭 동일지구 동일블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LH 공공분양의 장점이 뭐냐? 청약하는 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사전 청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은 본 청약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은 본 청약 하셔야 되고요. 본 청약 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계약 및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 안 하고 그냥 본 청약만 해도 되지 않느냐? 예, 맞아요. 본 청약만 해도 가능한데 다만 사전 청약할 때 전체 공급 물량의 95% 정도로 사전 청약 당첨자를 확정을 해요. 그래서 본 청약에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당연히 치열할 거고요. 그래서 사전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사전청약 3차 11월이고요. 4차 12월이고 해당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청약 KR 가시면 여기에 공급계획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 여기와 같은 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모든 기준 공고문도 사전청약 KR 가셔서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되시고요. 신청 일정은 신청률에 따라 달라요. 근데 특별공급 먼저 신청을 받고 마감한 다음에 일반 공급 중에 해당 지역 거주자 1순위, 그 다음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1순위, 2순위 순으로 신청 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공급 물량 보시면 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앞에가 공급 물량이고 뒤에는 신호희망타운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흥,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전부 700세대 전부가 신호희망타운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당해시 100% 대규모 3대 2대 5 있는 거는 당해시 100%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100% 공급하고요. 미달될 경우만 타 지역 거주 및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 3대 2대 5는 해당 지역 30%, 경기도 지역 20%, 기타 50%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 지역보다 타 지역이 유리한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 지역 30% 낙첨되신 분이 경기도 지역 20% 물량 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도 지역 분들하고 경쟁하고요. 또 낙첨되신 분들은 기타 50% 물량을 가지고 서울, 인천 분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분들은 사실상 3번의 추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분들이 많이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준은 모집 공고문 기준 따르기 때문에 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시고요. 공고문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이 동영상 보시고 나서 공고문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2차 지구 이미 끝난 신청 일정이에요. 보시면 특별공급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중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분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자분들 받습니다. 3차 지구는 공고문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전 청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청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3가지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 전원 무주택, 입주자 저축가입, 즉 청약 통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여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신 분, 연속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되시는 분은 신청 안 되세요. 사전청약.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계를 위해 가지고 신청자 본인만 해외 체류,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혼자서 출장을 나가신 경우, 가족이 있는 분이 혼자서 출장을 나가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서 사전 청약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이 단독 세대주가 혼자서 출장 나간 경우나 또는 출장 나가셨을 때, 장기간 출장 나가셨을 때 가족을 한 분이라도 데리고 같이 나가셨으면 인정 안 되십니다. 무주택 기준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은 주민등록 등본상 그 동일 등본에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같이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 등본에 있으시면 전부 무주택이셔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주소로 분리세대에서 나가 있으신 경우에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우자가 분리세대를 하셔도 무주택 요건은 다 같이 봅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신데 분리세대 그러시면 유주택으로 봐서요 신청 안 되세고요.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요.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주의 깊게 보세요. 동일 등본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있으셔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무주택이고 아버님이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이 있으시면 신청자는 원래대로라면 동일 등본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신청자분은 무주택입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한마디로 말해서 원룸이에요. 조그만 원룸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요. 오피스텔 무주택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당첨이 되셨고 나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3개월 내 공유지분을 갖다가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신청하신 본인께서 본인이 사전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청약홈이라는 곳에 가셔서 조회가 가능하세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본인의 청약 자격 사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 각 유형별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적합한 신청 유형 파악하시고 나중에 사전 청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형 크게 여기에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누어지고요. 공공분양은 다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 비율 보면 일반 공급이 15%, 나머지 특별 공급 합하면 85%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지구 경쟁률 제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반 공급의 경쟁률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 허들은 낮은 편인데 조건은 낮은 편인데 공급 비율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일반 공급하고 생애 최초 노부모는 세대주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세대주만 가능한 이 세 가지 유형은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은 모집 공고 이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대주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입주 자격은 유형별로 보면 일반 공급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구성원이면 다 가능하시고요.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24일 이상 납입하시고 5년의 당첨 사실이 없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은 다 2순위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가지신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2순위는 1순위 해당 안 되시는 분 및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생애 최초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원 전원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없으셔야 하고요.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무주택 요건에 만 60세 이상 소유주택은 무주택 그대로 적용됩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24개월 이상의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600만 원은 선납금도 인정합니다. 선납금이란 것은 청약저축 통장에 60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납금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생애 최초가 유일합니다. 또한 다른 조건이 있는데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하고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회초년생이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생애 최초 신청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자
태아 포함해서 3인 이상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노부모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 등본으로 3년 이상 부양하신 분만 가능하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여기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에서 별도로 선정되신 분들이 신청하신 유형이고요. 이 기준은 기관에서만 선정합니다. 각 해당 기관별로 다르니까 기관 추천하실 분들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하고요. 선정되시는 것은 해당 기관에 선정하는 것은 모집 공고일 이전에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의하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하고 조건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하고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까지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안 되세요. 6세 이하 자녀만 있다고 해서.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신청하시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 전까지였어요. 신혼희망타운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대상과 자녀공급 대상으로 나누는데 소득 기준으로 나눕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공급과 자녀공급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고 우선공급 대상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자녀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 대상자 추첨할 때 낙첨되신 분하고 우선공급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을 자녀공급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저축 자격은 생애 최초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은 2년 24개월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요. 그 외 신혼부부 다자녀는 6개월 6회 이상 신혼희망타운도 6개월 6회 이상 납입하면 기본적인 자격은 주어집니다. 기간 추천은 기간별로 기준이 틀립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뒤에 유형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급은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자산을 보질 않아요. 그런데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을 일반 공급 신청하실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이 월 평균 소득이란 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100% 이하만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60제곱미터 이하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다자녀 이 세 가지 특별공급 유형은 유형별로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 맞벌이신 경우에 14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생애 최초는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 다자녀하고 노부모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뒤에 유형별 설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자동차 가격은 자동차를 사셨을 때 가격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가셔서 인터넷으로 보험개발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영업용만 해당이 되고요.
2대 이상 가지고 계시면 높은 차량 하나만 차량 가액을 적용합니다. 신호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는 여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한데 자산 기준이 틀립니다. 자산 기준을 총 자산 기준 3억 700만 원 이하를 잡는데 이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2억 전세를 지금 가지고 사시고 계신데 전세 대출이 1억이 있으시면 그 자산은 1억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기준 관련 모집공고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유형별 가구 세대원 수당 기준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금액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상세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최근 보수월액,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보수월액으로 확인을 하고요.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 소득자는 모집공고에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모두 합산합니다. 동일세대 소득 모두 합산하고요. 세대원이 복수의 소득이 있을 시 모두 합산하지만 다만 상시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투잡이 있다. 그런데 보수월액은 200만 원이고 본인이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한 게 190만 원이면 보수월액만 적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신청 유형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어떤 유형에 신청한 것이 가장 유리한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